수요일 마수토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야 결국 국민이 합니다. 원래 저런 영상이 끝나면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건데 박수 쳤다 이거 혹시 뭔 소리 들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우시죠? 여러분이 원하시면 시간은 충분히 가지고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3시간 가까이 즉문즉답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님하고 여기 계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떠나 보내실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 징그러. 모두를 사랑하죠. 하지만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숨을 쉬며 어렵게 입을 뗐는데요.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를 23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한 여야. 과연 금요일에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마수토론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징역 23년 그리고 법정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두 분께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박수현 의원님. 예, 오늘 그 한덕수에 대한 1심 선고는 과연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 이것이 내란으로 인정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재판이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오늘 이것은 분명하게 내란으로 재판부가 인정을 하면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심지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에 2월 19일 날 예정이 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내란으로 인정이 되고 윤석열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될 충분한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선고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선고를 가늠해 볼 때 사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예,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오늘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선고 결정 내용은 저희 보수 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13 비상계엄의 그 오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짚었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계몽령이라든지 부정선거 이런 부분이 13 비상계엄의 그런 정당성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따끔한 지적 예.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아픈 대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3 비상계엄 그 자체는 행법상 내란으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 이분이 이제 당시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그걸 정확하게 인정한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국무회의를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데 한덕수 총리가 앞장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헌 위법적인 그 포고령을 또 행식 요건을 갖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 이런 게 있는 것인데 뭐 하여튼 이 친위 쿠데타로 이렇게 1심 지금 이제 한덕수 재판에서는 이렇게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선고한 이상 2월 19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내란죄 예. 뭐 이 부분도 오늘 그 이진관 이 부장 판사의 선고 이번에는 뭐 아마 저 직위원 부장 판사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박수현 의원은 사형 선고 가능성도 오늘로서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23년형 선고를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사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사형 선고는 실질적으로 예. 사형 선고가 있다 하더라도 한 37년 정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장된 뭐 그런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와 무기징역 선고나 뭐 또 뭐 이런 중형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결정이 날지 이제 그 국민들은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두 분께 의견 들었습니다. 오늘 또 본래 주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 90분 예정됐었는데 훌쩍 넘겨서요.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이 많은 현안 중에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표정이 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의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죠, 결론적으로. 부족하죠. 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배신자 처단하듯이 공격을 하면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좀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 하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본 건데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예, 박소연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다라고 굉장히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꼭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대통령이 어떤 시나리오 없이 그다음에 무슨 약속 대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것 없이 저도 청와대 홍보 수석을 했기 때문에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뭐 뒷모습까지 잘 압니다만 저렇게 솔직하게 긴 시간 동안 예정보다 시간을 훨씬 넘겨서 이렇게 모든 문제에 솔직하게 디테일까지 답변하는 바로 이러한 기자회견을 국민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저런 대통령과의 소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를 우선 하고 싶고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청문회까지는 해보자. 그것이 국민의 권리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대통령실에서 지명하기, 대통령이 지명하기까지가 한 3분의 1의 검증,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청문회까지가 언론 검증의 시간, 그리고 청문회는 국민 검증의 시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 검증의 시간에서 많은 문제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보장이 되어서 물론 그 문제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 검증의 시간까지를 보장하는 이 인사검증 제도, 청문회 제도를 유명무실화 하지 말고 형해화하지 말고 그것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런 원론적 답변을 하셨는데 예. 이 기회에 우리 그 인사검증 시스템 청문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화되는 뭐 이러한 것이 아닌 좀 권위를 가진 청문회, 국민의 검증 시간이 제대로 보장이 되는 청문회, 뭐 결과는 인사권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예. 뭐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한 원론적 답변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어 보인다라고도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대통령 검증의 시간에는 국민들은 과거 대통령실만 생각하면 국정원과 경찰이 정보를 다 받는데 왜 모르냐라고 하시지만 지금은 전혀 그걸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하는 인사검증 서류만 보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쪽에서 5번 공천받아 3번 당선됐다는 것도 야당 탓이라고 하지만 이건 야당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검증 시스템을 지금 설명하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국민들이 이야기를 이해운 후보자의 본인의 목소리 좀 들어봐야 되는데 청문회를 지금 야당이 안 열고 있으니 이래저래 이해운 카드는 예. 사실상 뭐 데미지를 입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인사 임명권자 그리고 집권 세력 민주당보다는 사실상 이해운 뭐 내정자가 예. 20년 넘게 정치 활동을 한 이 보수 진영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그 아픔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운 내정자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기자들 당연히 저런 질문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고 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3일 날 하는 걸로 잠정적인 합의가 됐어요. 그럼 저는 그렇다면은 뭐 이 청문회 같은 경우는 또 야당의 시간이니까 예. 아무리 이제 보수 진영에 20년 넘게 정치를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도 5번 공천을 하는 과정에 뭐 저런 속속들이 내용을 특히 공직자로서 아니고 성실직이기 때문에 저런 내용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떤 인사검증 절차에서도 저런 디테일하게 저런 검증 절차를 못 가져가거든요. 예. 그렇게 이참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인사검증 제도를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로 원천적으로 막 저런 부적격자들을 저런 도덕성 가지고는 장관할 생각을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23일 날 이제 여야 간사간 기재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혔지만은 과연 민주당이 예. 지금 현재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적 정부로서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예원 내정자를 이래 했다 하더라도 예. 보라 말합니다. 어느 민주당 지금 기재위원이 이재원 내정자를 위해서 실드 치고 디펜서 할 그런 의원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현 의원이 매를 더 볼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본인이 자신 사퇴 이 결심을 하는 게 예.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3일 청문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봐도 이거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체로 지금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애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원론적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옹호하기보다는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지금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이 밝혀진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힘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대통령 말씀 중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중에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뭐 중간에 지명을 처리하거나 이거보다는 본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 해명이 될 부분도 있지 않겠냐. 다는 안 되더라도 예. 뭐 이런 것이고 이것은 청문회 제도 시스템을 위해서나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 본인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는 뭐 변화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옹호하거나 뭐 그런 수준은 뭐 지난 것이다라는 데는 뭐 별로 이견이 없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럼 23일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때 더 철저히 검증을 하고 네. 만약에 지금보다 더 소명이 안 되고 동일한 수준 또는 더 더한 의혹이 나온다면 대통령에게 민주당 차원에서 지명 철회를 좀 고언을 할 그런 계획도 가능한 겁니까? 일단 그 국민의 판단을 보고 예.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 예. 시간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당의 뭐 예를 고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뭐 당의 그런 분위기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제대로 좀 드리고 하는 이런 과정의 관리가 지금 중요하지 않냐. 이 결과를 떠나서 예. 그런 말씀을 꼭 좀 한번 드리고 정부에 싶고요.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해달라는 국민통합위원회 이제 이석연 위원장의 그런 입장도 있고 민주당 중진급 의원들의 이제 뭐 이 방송 언론 활동을 통해서 예.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론이 이제 극도로 악화된 그런 측면에서 이 뭐 예원 내정자 같은 경우는 행동과 결과로 가지고 이 사과를 증명하겠다 이렇게 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지만은 사실상 정치는 현실이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전문가 통합을 명분으로 이렇게 보수 진영에 뭐 특히 이런 예산이라든지 국가 재정을 다루는 부분은 집권 경험이 풍부한 정치 세력에 뭐 이걸 등용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예. 보수 진영에 진짜 좋은 훌륭한 그런 전문성 가진 사람 많아요. 다시 발탁하시면 됩니다. 이 통합 인선 실험 자체를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찾으려거든 다른 사람 찾아보자. 그러니까 그런 제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정말 진정성 있는 예. 그런 판단이라면은 굳이 현직 당직을 맡고 있는 그런 제1야당의 그런 이런 이해운 빼가기 이런 모습은 정치 도의적으로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예. 아무튼 23일 청문회가 개최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요. 외교 안보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군 경위 수사 중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하고 뭐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없어요. 그 와중에 어쨌든 이 무인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또 하나의 징표 핑계거리를 만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꽤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죠. 그래서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자. 그것도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 예,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이상은 포기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돌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보냈어요. 우리 국방부는 이걸 미리 알지 못했다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는 예. 좀 큰 문제,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선 이 문제를 그건 이제 차후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예. 이 문제는. 그다음에 우선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이 자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방첩사가 뭐 지원한 흔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좀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과연 그 윤석열의 그 계엄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어떤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그 공격을 유도하는 뭐 이러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외환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된 것은 없는지. 왜냐하면 윤석열 청와대에 근무했던 것으로 이력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이 지금 아직 끝난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밝혀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용으로 뭐 2차 특검을 한다. 뭐 이렇게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민생을 잘 돌봐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란의 정청래 대표는 티끌까지 모아서 내란의 잔재까지 모아서 전부 다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연결이 돼 있다면 얼마나 엄중한 사항인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우리 국방부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일입니다. 예, 이 민간 무인기 북한에서 추락한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남북 관계를 특히 뭐 민간이든 뭐 정부든 정치적이든 뭐 어떤 경우든 이렇게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어떤 경우든 자제해야죠. 그건 뭐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좋을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이 사건을 가지고 이게 뭐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북한 지역의 총선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대통령 인식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우리 긴장 관계를 갖다가 너무 또 우리 측이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GP라든지 이런 남북 대치 그 상황에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군들이 북한의 어떤 일시적인 우발적인 도박이 있을 때 바로 적극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엄짓하고 그냥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엄청난 피해로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 최첨단 과학 기술이라든지 또 국방 역량이 엄청나게 이제 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예. 안규백 장관도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은 감시 체제가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지만 우리 측에서 넘어가는 민간인 분야는 이거는 제대로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민간인들의 이런 일탈 행위 이걸 어떤 또 목적을 가지고요. 예. 또 뭐 정치적으로 많은 또 문제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정황들이 나오죠.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행태로든지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연관성이나 이런 것은 밝혀내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는 그런
단도를 철저히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 저는. 그렇지만 수사가 이걸 진행 너무 중이니까요. 우리 이제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예. 이걸 갖다가 뭐 전쟁 개시 행위다, 총선 행위다 이런 식으로 직설적인 표현은 좀 대통령이 좀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닌가. 그 이렇게 부분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답변 중에서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그 분계선 부근에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도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중 철책선을 친다거나 뭐 언덕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차 방벽을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북한이 호전적 세력으로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것만 상정이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행위가 북한을 공격하는 총을 쏜 것 같은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역지사지 입장을 한 번도 잘 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북한만 악으로 규정하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행위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볼게요. 한 말씀만 좀 더 짧게요. 언급하고 싶으면은 이게 뭐 그 민간이지만 잘못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갖다 우리 자국민 대상으로 선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걸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보의 또 정치적 문제라든지 또 저자세의 그런 우려에 대한 또 논란이 이제 빚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거는 명확하게 수사를 해봐라. 이 부분은까지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중대 범죄로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이게 너무 또 저자세 우려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남북 간의 대치 정국에서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보 천병들 군이 어떤 상황이 될지 그건 좀 걱정된다 그 이야기죠.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